다육이 초보 탈출하기 3편 빛과 통풍 관리. 햇살은 다육이를 키워내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빛을 잃은 다육이는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고 길게 웃자라며 힘을 잃게 되지요. 그러나 충분한 햇살을 받은 다육이는 전혀 다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빛깔은 더 깊어지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밝게 만듭니다. 하지만 햇빛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낮의 강렬한 햇살은 오히려 잎을 태우고 상처를 남깁니다. 빛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알맞게 머물러야 합니다. 아침 햇살은 부드럽습니다. 새벽을 지나 막 떠오른 햇빛은 다육이가 가장 좋아하는 빛이지요. 그러나 정오가 되면 빛은 날카롭게 변하고 오래 맞은 잎은 서서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시간에 따라 다른 빛을 필요로 합니다. 빛이 생명을 키워낸다면 바람은 숨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통풍이 없는 다육이는 마치 갇힌 방에 갇힌 듯 점점 병들어갑니다. 흙 속에 습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번지며 결국 무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닿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창문을 열어둔 작은 틈새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다육이는 다시 숨을 고르고 건강한 빛을 되찾습니다. 여름은 다육이에게 가장 큰 시련입니다. 높은 온도와 습기는 무름을 불러오고 순식간에 건강했던 잎을 무너뜨립니다. 이 계절의 바람은 곧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겨울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바람은 잎을 얼리고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람을 적당히 허락하되 가움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빛과 바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다육이에게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빛이 다육이의 몸을 단단하게 만든다면 바람은 그 숨결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작은 배려로 빛을 조절하고 바람길을 열어주면 다육이는 놀라울 만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마치 세심한 손길을 알아차린 듯 더욱 빛나며 우리의 곁을 지켜주지요. 부족한 빛은 때로 인공등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육이에겐 또 다른 빛,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햇살이 닿고 바람이 흐르는 창가와 베란다. 그곳에서 다육이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우리의 작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1. 다육이 빛 관리. 빛이 부족하면 잎이 웃자람. 빛을 충분히 받으면 통통 선명한 색. 한낮 강한 햇살은 잎을 태울 수 있음. 아침 햇살 한낮 직광. 2. 통풍 관리. 통풍이 없으면 곰팡이 무름 위험. 창문 열고 선풍기 바람으로 보완. 여름철엔 통풍이 곧 생명줄. 겨울철엔 찬바람 조심, 은은한 환기. 빛은 적당히, 통풍은 항상.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다육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음 편 예고 다육이 초보 탈출 4편. 다육이 초보 탈출. 다음 편에서는 물주기와 흙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장 많은 초보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물을 언제 줘야 할까? 흙은 어떤 게 좋을까? 4편에서 그 해답을 전해드립니다. 다육이를 키우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물을 언제 줘야 할까? 흙은 어떤 걸 써야 할까? 오늘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육이와 함께 물과 흙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주기의 기본. 다육이는 사막의 아이입니다. 비가 드문드문 내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을 저장하며 살아갑니다. 잎은 작은 저수지이고 줄기는 든든한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흙이 젖은 채로 오래 남아
결국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주지 않으면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생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듬뿍 물을 주세요. 화분 아래로 물이 흘러나올 만큼 시원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절과 물주기 봄 다육이가 깨어나는 계절. 잎이 통통해지고 새잎이 돋아납니다. 이때는 물을 조금 더 자주 줘도 괜찮습니다. 가을 또 다른 성장기. 시원한 바람 속에서 다육이는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물을 주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름은 다릅니다.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 다육이는 스스로 몸을 닫습니다.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이때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잎이 무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최소한만, 정말 말랐을 때만 물을 주세요. 겨울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차갑고 긴 밤, 젖은 흙은 위험합니다. 겨울에는 은은하게, 조심스럽게만. 흙의 의미, 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흙입니다. 흙은 다육이의 집이자 숨구멍이자 식탁입니다. 흙이 너무 무거우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갇히고 곧 썩어버립니다. 흙이 너무 가볍기만 하면 물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금세 말라버려 다육이가 지칩니다. 그래서 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수성과 통기성 두 가지가 모두 좋아야 합니다. 굵은 마사토, 난석, 펄라이트. 이 작은 알갱이들이 흙 속에 숨구멍을 만듭니다. 물은 빠져나가고 공기는 드나들며 뿌리는 숨을 쉽니다. 동시에 필요한 수분은 알맞게 머뭅니다. 그래서 좋은 흙은 잡을 건 잡고 내보낼 건 내보냅니다. 그 균형이 다육이를 지킵니다.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다육이의 삶을 지탱하는 집입니다. 흙과 물의 조합. 흙과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완합니다. 물은 흙에 스며들어 뿌리까지 닿습니다. 흙은 물을 붙잡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육이는 숨을 쉽니다. 물을 줄 때마다 흙은 속삭입니다. 오늘은 내가 지켜줄게. 며칠이 지나면 흙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내줄게. 그 대화가 이어질 때 다육이는 건강합니다. 흙은 물을 도우고 물은 흙을 살립니다. 그리고 둘 다 다육이를 살립니다. 다육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과 흙으로 살아갑니다. 단순한 원리, 그러나 깊은 지혜. 물과 흙의 조화는 다육이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육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물을 줄 땐 흙이 마른 뒤에 듬뿍. 흙은 물과 바람이 흐르는 집. 이 단순한 원칙이 다육이를 지킵니다. 오늘도 작은 잎은 햇살을 머금고 물을 간직합니다. 흙 위에서 뿌리는 숨을 쉽니다. 다육이는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생명도 올바른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육이는 오늘도 자랍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분갈이와 화분 선택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화분 고르기 꼭 함께 하세요. 다육이 초보 탈출하기 5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갈이 그리고 화분 선택입니다. 초보 다육맘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분갈이는 다육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뿌리가 편해야 아이도 통통하게 자랍니다. 화분 선택, 흙 고르기, 계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꿀팁. 함께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육이 탈출 5편 시작합니다. 분갈이 왜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화분 속은 꽉 차게 됩니다. 뿌리가 서로 얽히며 숨 쉴 공간이 부족해요. 흙은 굳어져서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물 빠짐이 나쁘면 뿌리가 썩을 위험이 커져요. 곰팡이나 벌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꼭 분갈이를 해줘야 해요. 분갈이는 단순한 이사 작업이 아닙니다. 아이의 건강 검진 같은 중요한 순간이에요.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 흙으로 교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화분 공간이 넓어져 숨통이 트여요. 분갈이는 다육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분갈이 적기. 그렇다면 언제 분갈이를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봄과 가을입니다. 이때는 날씨가 온화하고 다육이 뿌리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름은 너무 덥습니다. 장마철엔 습기로 뿌리가 상하기 쉬워요. 겨울은 너무 추워 활동이 거의 멈춥니다. 이때 분갈이를 하면 스트레스가 큽니다. 계절을 맞춰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봄, 가을에 안전하게 해주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적기는 아이의 호흡에 맞춰주는 시간이에요. 다육이도 우리처럼 계절을 타니까요. 분갈이 준비물. 자, 분갈이에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새 화분. 두 번째, 배수망. 세 번째, 다육이 전용 흙. 네 번째, 작은 붓과 집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물이 많아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면 됩니다. 집에 있는 도구로도 응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깔끔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 비니 정원도 항상 이렇게 준비해요. 준비 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분 선택. 다육이의 집 화분 고르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맘에게 가장 추천하는 건 플라스틱 화분. 가볍고 저렴해서 부담이 적어요. 물 관리에 익숙해질 때 좋습니다. 조금 익숙해졌다면 토분을 써보세요. 토분은 숨쉬는 화분이에요. 통풍과 배수가 뛰어나 뿌리가 건강해져요. 다만 물이 빨리 마른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세라믹 화분은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요. 집안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도 있죠. 어떤 화분이든 꼭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배수 구멍입니다. 구멍 없는 화분은 다육이에겐 위험해요. 물이 고여 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배수 구멍, 생명 구멍 꼭 기억하세요. 화분은 아이의 성격과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흙 선택. 화분을 골랐다면 이제 흙 차례입니다. 흙은 다육이 건강의 기초예요. 기본은 다육이 전용 흙. 여기에 마사토를 섞으면 배수가 좋아집니다. 펄라이트는 통기성을 높여줍니다. 제올라이트는 뿌리 썩음 방지에 도움을 줘요. 이렇게 섞으면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핵심은 물 빠짐이 좋은 흙. 축축한 흙은 다육이에게 독이에요. 통통하게 키우려면 가볍고 배수 좋은 흙을. 분갈이 과정. 이제 분갈이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아이를 기존 화분에서 꺼냅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살살 해주세요. 묵은 흙을 털어냅니다. 손으로 톡톡, 붓으로 살살. 상한 뿌리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건강한 뿌리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새 화분에는 배수망을 깔아줍니다. 흙을 살짝 채워 넣어요. 이제 다육이를 살포시 앉힙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남은 흙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뿌리 사이사이 흙이 잘 들어가야 해요. 집게와 붓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을 정리합니다. 보기 좋고 안정감 있게 마무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물은 바로 주지 마세요. 뿌리가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일에서 3일은 기다려주세요. 바로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다육이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면 분갈이는 끝. 새로운 집에서 숨통이 트인 다육이. 이사 완료. 라고 말하는 듯 보일 거예요.
아이도 한결 건강해질 겁니다. 분갈이는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정성껏 해줄수록 아이는 더 잘 자랍니다. 작은 정성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분 관리 팁. 분갈이가 끝났다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분 겉면은 주기적으로 닦아주세요. 물자국, 흙자국은 쉽게 얼룩이 됩니다. 특히 흰색 화분은 자주 닦는 게 좋아요. 깨끗한 화분은 아이도 더 건강해 보입니다. 통풍 좋은 곳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바람이 솔솔 드는 창가가 좋아요. 벌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분과 주변 환경까지 관리하는 게 진짜 다육맘의 센스입니다. 깨끗한 집, 건강한 아이. 그 모습이 보람이 될 거예요. 관리가 습관이 되면 더 쉬워집니다. 다육이와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죠. 요점 정리.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분갈이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 둘째, 봄과 가을에 해주기. 셋째, 배수 구멍 있는 화분 필수. 넷째, 물 빠짐 좋은 흙 사용. 다섯째, 물은 3일에서 4일 뒤에 주기.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성공이에요. 초보맘도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육이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작은 관리 하나에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밀 꼭 기억하세요. 분갈이는 다육이와 맘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정성이 담길수록 아이는 반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다육이 꽃과 성장의 비밀. 초보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죠. 다육이 꽃은 언제 피울까요? 어떤 조건에서 더 아름답게 필까요? 작은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 걸까요? 그 모든 답을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기대되는 순간이죠. 꽃이 피는 장면을 함께 보실 거예요. 성장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다육이 초보 탈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니 정원과 함께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초보맘도 전문가로 자라는 길.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다육이 탈출 6편에서 만나요. 다육이 초보 탈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꽃과 성장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육이는 단순히 잎이 통통한 모습만 주목받지만 사실은 때로는 꽃을 피우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꽃은 다육이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육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다육이가 충분히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케베리아 같은 경우 봄에서 여름 사이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작은 종 모양의 꽃이 줄줄이 매달려 핍니다.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이 섞여 작은 정원을 한층 더 밝게 비춥니다. 하월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작고 소박한 흰 꽃을 가느다란 꽃대 끝에 피우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오랫동안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또 아가베처럼 어떤 다육이는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장엄한 꽃을 단 한 번 피우고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다육이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과 에너지의 기록이며 생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을 피운다는 것은 동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몸에서 영양분을 꽃으로 보내야 하니 그동안 통통하게 자라던 잎의 성장은 잠시 멈추거나 힘을 잃기도 하지요. 특히 작은 화분에 키우는 다육이는 꽃을 피우는 동안 에너지 고갈이 더 빠르기 때문에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일부 다육이는 꽃을 피운 뒤 세력을 잃고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꽃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씨앗을 얻고 싶다면 꽃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받아 발화에 도전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직접 키우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씨앗발화와 육묘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체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꽃대를 잘라주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꽃대를 잘라내면 다육이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다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죠. 특히 처음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께는 꽃은 눈으로 즐기고 모체를 오래 지키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꽃과 성장은 계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다육이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꽃대도 잘 올라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휴면에 들어가고 꽃보다는 생존에 더 집중하지요.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계절의 흐름을 이해하면 꽃과 성장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힘은 결국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튼튼한 뿌리 없이는 어떤 꽃도 오래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흙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좋은 흙을 쓰면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뻗어나갑니다. 또 가끔은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초보자라면 저농도의 액체 비료를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만 줘도 충분합니다. 다육이는 생각보다 적은 양분으로도 잘 살아가기 때문에 과한 비료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이 안 피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꽃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꽃이 없어도 다육이는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 잎과 뿌리가 튼튼하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꽃대를 자르면 다육이가 아프지 않을까요? 깨끗한 도구로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건조시켜주면 금세 회복합니다. 오히려 모체는 힘을 되찾고 다시 싱그럽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꽃을 피운 다육이는 무조건 죽나요? 아닙니다. 아가베처럼 일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생을 마치는 종류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육이는 꽃이 져도 다시 회복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꽃이 피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은 잠깐 피었다가 지지만 성장은 평생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순간은 짧지만 묵묵히 이어지는 성장이 결국 우리를 더 빛나게 하지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며 우리는 자연스레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 인내, 그리고 작은 변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 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은 다육이가 건강하다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꽃대를 자를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이며 정답은 없습니다. 계절의 흐름, 뿌리의 건강, 그리고 키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꽃이 없어도 다육이는 충분히 아름답고 성장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육이 물주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팁이니 꼭 기대해주세요. 사막의 강인한 생명, 다육이. 그들의 생존 비밀 중 하나는 물. 그러나 초보자에겐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죠. 오늘 다육이 물주기의 진짜 비밀을 풀어봅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7편. 지금 시작합니다. 다육이는 본래 건조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비가 드물게 내리는 환경에 적응했죠. 물을 머금은 통통한 잎. 이 잎이 바로 작은 저수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첫걸음. 겉흙만 마른 것은 아직 신호가 아닙니다. 속까지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가 적기입니다. 그 순간 흠뻑 주는 것이 정답이죠. 마치 사막의 폭우처럼 짧고 강렬한 비. 그것이 다육이가 기억하는 물의 방식입니다. 물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게 깊게 주는 것. 화분 밑까지 스며드는 충분한 양. 이때 받침에 고인 물은 꼭 버려야 합니다. 고인 물은 뿌리의 적. 과습은 곧 뿌리 썩음으로 이어집니다. 적게가 아니라 정확히 주는 것. 그것이 초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입니다. 한 번의 물은 다육이의 생명줄. 그리고 다음 물까지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야말로 다육이를 단단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육이 물주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적기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흙.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보세요. 차갑고 축축하다면 아직입니다. 바삭하고 건조하다면 이제 물 줄 차례. 두 번째 신호는 잎. 잎이 쭈글쭈글해지면 그건 다육이가 목마르다는 증거. 그러나 반대로 잎이 투명하고 물컹하다면 그것은 물을 너무 자주 받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게. 화분을 들어보세요. 가볍다면 수분이 증발했다는 뜻. 무겁다면 아직 물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뿌리. 화분 밑 배수구를 관찰해 보세요. 건조한 흙이 보인다면 줄 때입니다. 초보가 흔히 하는 착각. 겉흙만 보고 물을 주는 것. 그 습관이 뿌리를 약하게 합니다. 다육이는 기다림의 식물. 급하게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르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뿌리는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다육이의 신호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흙잎, 무게, 배수구.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계절은 물주기의 또 다른 기준입니다. 봄. 성장의 계절. 햇살이 부드럽고 성장이 활발합니다. 흙이 마르면 바로 흠뻑. 그것이 봄의 물주기입니다. 여름. 뜨거운 태양. 그러나 다육이는 쉼에 들어갑니다. 성장이 멈추고 휴면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과한 물은 치명적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도 충분합니다. 특히 통풍이 중요합니다. 가을. 또 한 번의 성장기. 서늘한 바람 속에서 다육이는 색을 입습니다. 봄과 마찬가지로 흙이 마르면 흠뻑. 단풍처럼 물드는 잎. 그 뒤엔 물의 힘이 있습니다. 겨울. 찬 공기 속에서 뿌리의 활동은 둔해집니다. 물이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완전 건조 후 낮에만 소량. 차가운 밤은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있을 때. 그것이 겨울의 물주기입니다. 화분과 흙도 물주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수분을 오래 간직합니다. 따라서 물 주는 간격을 길게. 반면 토분은 숨을 쉽니다. 물이 빨리 마르죠. 그만큼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흙의 성질도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은 금방 마르고 점토 성분이 많은 흙은 더딥니다. 분갈이 흙을 고르는 이유. 바로 이 수분 관리에 있습니다. 굵은 입자가 많을수록 빠르게 말라갑니다. 고운 흙이 많을수록 수분을 오래 머뭅니다. 따라서 자신의 환경에 맞춰야 합니다. 베란다의 햇살, 통풍, 화분의 재질. 이 모든 것이 물주기를 바꿉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환경에 맞춘 나만의 패턴이 필요합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정해진 요일마다 물을 주는 것. 식물은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또 다른 실수. 스프레이만 뿌리는 것. 겉만 적고 속은 마른 채로 남습니다. 이것은 물주기가 아닙니다. 겉흙만 보고 결정하는 건 역시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과한 사랑이 독이 됩니다.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다육이의 신호를 기다리세요. 관찰이 정답입니다. 빠름보다 느림. 그것이 다육이를 살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반복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과습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럼 물을 잘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흠뻑 주되 받침의 물은 버리기.
둘째, 휴대용 저울 활용하기. 무게 차이로 수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에 습기는 병을 부릅니다. 넷째, 계절별 주기를 꼭 구분하세요. 다섯째, 작은 다육이는 더 자주 확인하기. 작을수록 빨리 마릅니다. 여섯째, 장마철엔 특별히 조심하세요. 통풍이 부족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일곱째, 물 주기를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실수를 줄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다육이를 만듭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흙이 마를 때 흠뻑, 계절에 맞게 조절, 과습은 금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육이가 햇빛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빛 관리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8편. 햇빛 관리의 비밀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8편. 햇빛 관리의 비밀.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두 번째 핵심. 바로 햇빛 관리입니다. 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빛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햇빛 관리의 비밀을 풀어봅니다. 사막의 태양을 그대로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햇빛은 다육이의 호흡이고 숨결이며 성장의 모든 시작입니다. 1. 빛이 필요한 이유. 다육이는 사막에서 진화했습니다. 잎에 물을 저장하고 햇빛으로 살아갑니다.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광합성은 마치 공장이 빛을 원료 삼아 가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공장은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작동하지 못해 식물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답니다. 잎은 힘을 잃고 줄기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빛은 잎을 단단히 조입니다. 빛은 색깔을 바꿉니다. 푸른 잎을 붉게, 노랗게 물들입니다. 빛은 다육이의 화장품이자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햇빛이 들어온 창가의 다육이는 웃으며 자랍니다. 어두운 구석의 다육이는 숨을 헐떡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1. 빛 부족 신호. 빛이 모자라면 다육이는 바로 SOS를 보냅니다. 첫째, 웃자람. 줄기가 길게 뻗어가며 잎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둘째, 색이 옅어집니다. 연두빛, 창백한 색. 셋째, 잎이 축 처집니다. 무게를 잃고 힘없이 늘어집니다. 귀엽다 싶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고통의 신호입니다. 창가 대신 책상 위, 거실 한가운데 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겨울엔 더욱 심해집니다. 낮이 짧고 빛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빛 부족은 곧 생명 부족입니다. 3. 빛이 너무 강할 때 빛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한여름 정오의 햇살, 살인적인 직사광선. 잎은 하얗게 타버립니다. 일소현상이라 부릅니다. 갈색 반점이 생기고 잎이 뜯긴 듯 변합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특히 어린 개체일수록 피해가 큽니다. 금이 들어간 예쁜 품종일수록 햇빛에 더 약합니다. 빛은 필요하지만 직접 내리쬐는 강한 태양은 차단이 필요합니다. 차광막, 얇은 커튼, 다른 화분 뒤에 숨기기. 햇빛은 주되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4. 계절별 햇빛 관리. 봄은 황금기입니다. 햇살과 바람이 알맞습니다. 이때는 햇빛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여름은 위기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높은 습도. 반그늘이 안전합니다. 가을은 다시 기회입니다. 햇빛과 선선한 바람. 색이 가장 고와집니다. 겨울은 부족합니다. 낮이 짧고 해는 약합니다. 따뜻한 창가로 옮겨야 합니다. 햇빛이 부족한 계절,
조명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육이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이를 읽고 맞추는 것이 관리입니다. 봄은 성장을, 여름은 보호를, 가을은 색을, 겨울은 생존을 위함입니다. 5. 장소별 햇빛 관리. 베란다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빛과 바람이 동시에 통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차광이 필수입니다. 실내 거실은 어둡습니다. 빛이 닿지 않으면 식물등이 필요합니다. LED 식물등은 작은 태양이 되어줍니다. 남향 창가는 최적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머뭅니다. 동양 창가는 아침 햇살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 서양 창가는 오후 햇빛이 강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북향 창가는 거의 빛이 없습니다. 여긴 보조 조명이 필수입니다. 장소를 고를 때 햇빛의 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6. 초보자 실수. 햇빛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 큰 착각입니다. 빛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웃자라고, 과하면 탈 수 있습니다. 또 흔한 실수는 실내 형광등만으로 충분하다. 일반 조명은 식물에 맞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식물등은 태양빛을 모방합니다. 또 다른 실수, 그늘에서 키우던 다육이를 바로 강한 햇빛에 두는 것. 갑작스러운 변화는 잎을 태워버립니다.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점진적이라는 두 글자 잊지 마세요. 7. 햇빛 관리 꿀팁. 첫째, 조금씩 늘리세요. 그늘에서 햇빛으로 3일, 5일, 7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적응시킵니다. 둘째, 자리를 바꿔주세요. 봄, 가을엔 창가 앞으로, 여름엔 안쪽으로, 겨울엔 가장 밝은 곳으로. 셋째, 색을 보세요. 붉게 물들면 충분한 빛, 연해지면 부족한 빛입니다. 넷째, 식물등 활용.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다섯째, 돌려주세요. 한쪽으로만 빛을 받으면 기울어집니다. 여섯째, 계절에 맞게 차광. 특히 여름철엔 안전벨트입니다. 햇빛은 아이의 공부와 같습니다. 부족하면 성장이 느리고 과하면 지쳐버립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햇빛은 다육이의 밥상입니다. 밥이 없으면 굶주리고 너무 많으면 체합니다. 햇빛은 그림자의 반대편.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생깁니다.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면 빛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햇빛은 다육이의 생명선. 부족하면 웃자람. 과하면 잎이 탑니다. 계절과 장소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초보맘들을 위해 실전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9편에서는 통풍의 비밀을 다루고자 합니다. 물, 빛 다음은 바로 바람입니다. 숨쉬는 다육이를 만드는 마지막 요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9번째 이야기.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풍의 비밀입니다. 햇빛과 물, 흙만큼 초보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통풍은 단순히 공기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육이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랍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통풍이 왜 필요할까요? 자연 속 다육이는 언제나 바람과 함께 자랍니다. 바람은 잎에 맺힌 물방울을 말려주고 곰팡이가 번지는 걸 막아줍니다. 바람은 벌레가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잎 사이에 맺힌 습기를 털어냅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바람을 벗 삼아 살아왔습니다. 햇빛은 잎을 물들게 하고
물은 몸을 채워주지만 바람은 병으로부터 다육이를 보호합니다. 통풍은 다육이 건강의 세 번째 축입니다. 햇빛, 물, 그리고 바람. 이 세 가지가 어울려야 균형이 맞습니다. 통풍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흙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늘 축축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잎의 색도 점점 탁해지고 통통함을 잃어갑니다. 바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다육이는 잎이 단단하고 윤기가 납니다. 색도 선명하고 해충도 쉽게 붙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다육이의 삶을 지켜주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풍은 다육이에게 숨결과 같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비밀, 바로 통풍. 이제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볼까요? 통풍 부족 시 문제. 통풍이 부족하면 흙은 더디게 마릅니다. 잎은 힘없이 늘어지고 색감은 흐려집니다. 병충해가 번지기 쉽습니다. 깍지벌레가 잎에 숨어들고 곰팡이가 잎과 줄기에 자리 잡습니다. 장마철엔 그 피해가 더 커집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는 다육이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무름병이 조용히 시작되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들은 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통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큰 피해를 줍니다. 옷자람도 통풍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빛만 문제가 아니라 바람도 함께 작용하는 거죠. 통풍이 막힌 다육이는 늘어진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색이 바래고 잎 끝이 약해집니다. 병에 취약해지고 초보자에게는 큰 좌절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바로 좋은 통풍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통풍 환경 만들기. 첫 번째, 창문을 열어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공기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풍기 활용입니다. 강풍은 피하고 은은한 바람을 주세요. 잎이 살짝 흔들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밤 통풍을 잊지 마세요. 밤의 시원한 공기가 다육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계절에 맞게 관리하세요. 여름엔 습기 제거에 집중하고 겨울엔 곰팡이 예방에 신경 쓰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통풍은 돈이 들지 않아요. 창문 하나, 바람 한 줄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초보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만 있으면 된답니다. 아침에 환기, 낮에는 햇빛과 바람, 밤에는 시원한 공기. 이렇게 리듬을 맞추세요. 다육이는 곧장 반응합니다. 잎이 단단해지고 빛깔이 살아납니다. 병충해가 줄어들고 건강이 눈에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초보자도 자신감을 얻게 되죠. 작은 변화가 큰 힘을 가져옵니다. 바람을 생활 속에 불러들이세요. 다육이가 미소 지을 겁니다. 햇빛과 물만큼 바람도 소중합니다. 통풍은 생명의 순환입니다. 공기가 막히면 다육이도 답답해합니다. 공기가 흐르면 다육이도 숨을 쉽니다. 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은 자연이 주는 선물. 창문을 열고 바람을 초대하세요. 다육이는 바로 반응합니다. 싱그럽게 빛나며 건강을 되찾습니다. 통풍이 주는 선물. 통풍이 주는 선물은 단순합니다. 잎이 단단해지고 색은 선명해집니다. 옷자람이 줄어들고 병충해가 사라집니다. 다육이는 본래의 힘을 찾습니다. 자연 속 모습 그대로 스스로 살아갑니다. 작은 바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다육이는 웃고 있습니다. 건강한 숨결이 깃듭니다. 이것이 바로 통풍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통풍은 다육이 건강의 생명줄. 둘째, 부족하면 병충해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셋째, 물음병과 옷자람도 따라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창문 환기, 은은한 바람, 계절별 관리, 이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햇빛, 물, 바람,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다육이는 가장 빛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9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비밀을 풀어볼게요. 바로 물주기의 사계절 관리법. 함께 한다면 초보의 길은 짧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0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계절 물주기의 비밀을 나눠봅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관리법, 바로 물주기인데요. 같은 물 한 컵이라도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봄에는 생명을 깨우는 신호, 여름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숨결, 가을에는 힘을 충전하는 에너지, 겨울에는 고요한 휴식을 돕는 따스한 위로가 됩니다. 물을 준다는 건 단순히 흙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 그 언어를 함께 배우며 다육이와 더 깊이 소통해 보기로 합니다. 봄 성장의 계절. 봄은 다육이가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긴 겨울의 휴식 끝에 따뜻한 햇살 속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 새순이 돋고 뿌리가 활발히 움직이며 성장의 시종이 걸립니다. 이 시기의 물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물을 줄 때는 조금 더 자주 주게 되지만 물을 줄 때는 여전히 흙이 마른 뒤 주는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간격이 적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겉흙이 마른 것 같아 보여도 속은 촉촉할 수 있습니다. 초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겉만 보고 물을 서둘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흙 속을 직접 확인하거나 가벼운 나무 막대를 찔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갈이 직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물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며칠 동안은 관찰만 하며 기다리고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흠뻑 적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봄의 물주기는 리듬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이어질 때 다육이는 잎을 단단히 채우고 색을 맑게 드러냅니다. 봄의 물은 다육이에게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이제 달려도 괜찮아 하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름 절제의 계절. 여름은 다육이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뜨거운 햇빛, 습한 공기, 그리고 식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 과습입니다. 이때는 물을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아주 소량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대는 반드시 아침이나 저녁, 해가 강하지 않을 때를 선택합니다. 만약 한낮에 물을 준다면 흙 속 수분이 뜨겁게 달궈져 뿌리를 익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계절의 물은 생장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숨결입니다. 잎이 조금 쭈그레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육이가 스스로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자 생명력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름 물주기의 핵심은 인내와 절제입니다. 물을 줄 때는 흙으로만 스며들게 하며 잎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물을 더욱 아껴야 합니다. 흙이 잘 마르지 않는 환경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줘도 충분합니다. 여름은 다육이가 버티는 계절입니다. 물을 주는 손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람과 그늘입니다. 통풍이 원활하고 햇빛이 적당히 조절되는 자리라면 물 없이도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팁니다. 가을 충전의 계절. 가을은 다육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절정기입니다. 여름의 고비를 넘긴 다육이는 선선한 공기와 맑은 햇살을 맞으며 다시 힘을 냅니다. 색은 짙어지고 잎은 단단해지며 본래의 빛깔과 형태를 뽐냅니다. 이 시기에는 물주기를 다시 늘려야 합니다. 보통 4일에서 6일 간격이 적당하며 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의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에너지 충전입니다. 물을 줄 때는 흠뻑, 그러나 흙이 마른 것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햇빛과 바람이 어우러진 자리라면 물은 다육이의 색을 한층 더 깊게 물들입니다. 성장과 색감이 동시에 완성되는 이 계절에 물은 다육이의 매력을 가장 화려하게 끌어올려줍니다. 가을 물주기의 또 다른 의미는 겨울 대비입니다. 겨울이라는 긴 휴식을 앞두고 다육이는 가을의 힘을 비축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충분한 물과 햇빛은 다육이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내적 힘으로 바뀝니다. 겨울 휴식의 계절. 겨울은 다육이가 쉬는 계절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내부의 에너지를 차분히 저장합니다. 이때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돌봄입니다. 겨울 물주기의 원칙은 절제 중의 절제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소량만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낮은 온도와 부족한 햇빛 속에서 물을 많이 주면 흙에 남은 수분이 그대로 독이 됩니다. 잎이 살짝 쭈그레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다육이가 에너지를 아끼며 휴식에 들어갔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겨울의 물은 다육이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을 지켜주는 조용한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봄은 성장, 여름은 절제, 가을은 충전, 겨울은 휴식입니다. 물주기의 언어는 계절입니다. 타이밍, 환경, 균형, 이 세 가지가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비밀입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0편 사계절 물주기 관리법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육이의 꽃과 번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 그리고 생명이 이어지는 번식의 과정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시리즈를 이어갈 원동력이 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1편에서 만나요. 함께라면 초보의 길은 더 짧아집니다. 여러분의 다육이는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1번째 이야기. 오늘은 다육이의 꽃과 번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잎만 보던 다육이가 꽃대를 올릴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꽃은 살아온 시간을 기록합니다. 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호이면서 다육이의 꽃은 계절마다 다르게 피어납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꽃대를 올립니다.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여름에도 꽃을 피우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이겨낸 후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육이의 꽃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색이 짙고 빛이 고운 꽃들이 나타납니다.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작은 꽃을 올려줍니다. 그 모습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짧은 순간 피었다 치지만 그 순간의 빛은 강렬합니다. 그 짧은 시간은 우리를 오래도록 감동시킵니다. 꽃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꽃은 통풍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꽃은 영양도 필요합니다. 강한 환경을 이겨낸 다육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꽃이 지고 난 뒤 다육이는 씨앗을 남깁니다. 씨앗은 아주 작은 알갱이 같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바람이 씨앗을 날려보냅니다. 벌레들이 꽃가루를 옮기며 번식을 돕습니다. 집에서 키울 때는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직접 채종하는 과정은 즐겁습니다. 작은 씨앗을 파종하는 과정은 설렙니다.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육이를 번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씨앗 번식, 둘째, 잎꽂이, 셋째, 줄기꽂이, 넷째, 자구 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씨앗 번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전적 개체가 태어납니다. 부모와 닮기도 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품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는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발화율은 높지 않지만 성공했을 때의 감동은 큽니다. 두 번째로 잎꽂이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잎 하나에서 작은 뿌리와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감동을 줍니다. 잎꽂이를 성공시키려면 건강한 잎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은 바로 주지 말고 마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흙 위에 올려두고 기다리면 작은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돋습니다. 세 번째, 줄기꽂이는 확실합니다. 못 자란 다육이를 잘라 흙에 심으면 곧 뿌리를 내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줄기꽂이를 할 때는 깨끗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마르면 흙에 심습니다. 적당한 통풍과 햇빛이 있으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자구 분리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오래 자란 다육이는 자구를 냅니다. 모체 옆에 붙은 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그러면 모체와 닮은 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구 분리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씨앗 번식은 특별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발화율은 낮습니다. 하지만 씨앗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와 조금씩 다릅니다. 개성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품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는 순간은 경이롭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큰 보람을 줍니다. 작은 잎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그 뿌리에서 새 잎이 돋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잎꽂이는 실패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은 큽니다. 작은 잎 하나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큰 감동입니다. 줄기꽂이는 확실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아이가 자랍니다. 모체도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자구 분리는 안정적입니다. 모체와 닮은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으면서 초보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번식은 단순히 개체를 늘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다육이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약속입니다. 작은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보는 건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번식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급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꽃을 피우고 번식하는 과정은 다육이에게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을 적절히 주어야 합니다. 햇빛을 적절히 쬐어 주어야 하면서 바람이 잘 드나들어야 합니다. 흙도 알맞아야 합니다. 꽃이 진 후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번식 후 어린 개체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물은 위험합니다. 적당한 햇빛과 바람 속에서 천천히 자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꽃은 다육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번식은 다육이가 남기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순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볼까요? 다육이의 꽃은 생명의 기록입니다. 번식 방법은 씨앗, 잎꽂이, 줄기꽂이, 자구 분리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기다림과 관리입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2편에서는 다육이의 색이 변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스트레스와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색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2편 다육이 색이 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다육이 초보 탈출 12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내 다육이 왜 이렇게 색이 변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초록빛이던 아이가 어느새 붉게 또 어떤 날에는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이 변화가 건강의 신호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색 변화의 모든 비밀을 천천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고 편안한
솔직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다육이의 색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모든 다육이의 시작은 초록색입니다. 그 초록빛은 바로 엽록소에서 나옵니다. 엽록소는 햇빛을 받아 다육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태양을 먹고 자라는 작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초록빛을 띨 때는 지금은 안정기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붉게, 노랗게, 때로는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예뻐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육이의 생존 본능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강한 햇빛, 낮과 밤의 온도 차, 그리고 약간의 건조함.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육이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물듬, 다육이의 생존색, 물듬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생존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엽록소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다른 색소들이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물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색이 올랐다고 말할 때 그건 다육이가 환경에 적응하며 몸속 색소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색깔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노란색의 비밀 카로티노이드. 가을에 은행잎이 노랗게 변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엽록소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약해지거나 온도가 낮아질 때 엽록소의 활동이 느려지면 숨겨져 있던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이 노란빛은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휴식기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광빛이 돌거나 탁한 노란색이라면 그건 병이거나 과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란색에도 생명의 노랑과 경고의 노랑이 있습니다. 4. 붉은색의 비밀 안토시아닌. 다육이의 붉은빛은 마치 겨울 햇살에 물든 볼처럼 따뜻하고 생생합니다. 이 색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색소는 평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자외선이 강해지거나 밤 기온이 낮아질 때 새롭게 합성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토시아닌은 잎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햇볕이 강할수록 다육이는 스스로 붉은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낮에는 햇살을 받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 색은 점점 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환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다육이의 메시지입니다. 5. 보랏빛과 분홍빛의 미묘한 차이. 가끔 다육이를 보면 붉가기보다 자주빛 혹은 분홍빛이 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토시아닌이 다른 조건에서 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색이, 온도, 수분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색도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햇살이 약한 날엔 부드러운 보라, 밤 기온이 낮을 땐 깊은 와인빛, 봄 햇살 아래에서는 따뜻한 분홍빛이 됩니다. 같은 다육이라도 환경에 따라 이처럼 다채로운 색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육이의 예술입니다. 6. 색을 만드는 세 가지 황금 조건. 첫째는 빛, 둘째는 온도, 셋째는 물입니다. 먼저 빛입니다. 자외선이 포함된 햇빛이어야 진한 색이 만들어집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빛은 대부분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베란다나 창가 끝이 좋습니다. 단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므로 3일씩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온도입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할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특히 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붉은색이 가장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셋째는 물입니다. 물을 자주 주면 색이 빠지고 잎이 통통할 때보다는 살짝 마른 상태에서 색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마르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한 건조가 중요합니다. 7. 주의해야 할 색 변화들. 색이 변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잎이 투명해지거나 형광빛 노란색으로 바뀌면 대부분 과습과 무름병의 신호입니다. 잎 끝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면
햇빛 화상이나 과도한 건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잎 전체가 탁하고 푸석해졌다면 뿌리가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분갈이와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색은 다육이의 언어입니다.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얄, 계절별 물든 변화. 봄에는 새잎이 자라면서 초록이 선명해집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빛으로 붉은 기운이 돌지만 고온과 습기가 색을 옅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을은 색의 절정기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빛, 밤에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다육이는 가장 고운 빛을 냅니다. 겨울은 휴식기입니다. 햇빛은 약하지만 낮은 온도로 인해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계절마다 색이 다르고 그 색에는 다육이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물듦을 오래 유지하는 관리법. 물을 주는 날에는 아침 햇살이 있을 때가 좋습니다. 밤에 주면 공기가 습해져 색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분갈이 후에는 색이 잠시 옅어지지만 가벼운 흙과 통풍이 좋은 화분을 사용하면 색이 더 선명하게 돌아옵니다. 빛, 바람, 물.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무너지면 색도 금세 사라집니다. 균형 잡힌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색의 언어를 읽는 법. 초록색은 지금 안정기에 있습니다. 붉은색은 햇볕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휴식 중입니다. 검은색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색만 보아도 다육이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을 안다는 건 그 아이의 하루를 이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육이의 색은 자연이 만든 예술입니다. 햇빛을 머금고 바람과 온도를 견디며 만들어진 작은 생명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그 작은 잎 하나에 계절과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육이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세상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육이의 생장점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생장점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장점은 다육이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의 점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신비로운 생명력의 비밀을 다음 편에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비니 점원과 함께 오늘도 다육이처럼 하루를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3편. 생장점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육이 초보 탈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생장점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육이의 생장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모든 성장과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다육이의 모습, 색, 크기, 그리고 균형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장점이 손상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생장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손상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회복시키는 방법까지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장점이란 무엇인가? 다육이의 중심을 자세히 보면 잎이 소용돌이처럼 겹겹이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쪽 깊은 곳, 바로 그곳이 생장점입니다. 생장점은 새잎과 줄기가 태어나는 자리이며 다육이의 성장 지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덕분에 다육이는 균형 잡힌 로제트 형태로 자라납니다. 생장점이 건강할수록 잎 배열이 단정하고 색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즉, 생장점은 다육이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생장점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변화. 하지만 생장점이 손상되면 다육이는 곧바로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잎의 배열이 흐트러집니다. 한쪽으로만 기울거나 중앙이 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잎이 더 이상 중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새잎이 멈추면 다육이는 주변 세포를 이용해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퍼지거나 잎 간격이 넓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그대로인 듯해도
내부에서는 이미 성장이 멈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장점 손상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3. 생장점이 손상되는 주요 원인. 그렇다면 왜 생장점이 망가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충격입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분갈이 도중 도구가 중심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생장점이 찢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과습과 물음병입니다. 잎 사이에 고인 물은 금세 곰팡이로 번져 생장점 조직을 썩게 만듭니다. 셋째는 해충 피해입니다. 깍지벌레나 진딧물은 생장점에 연한 세잎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 부위를 갉아먹으며 자라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도 이미 내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햇빛 화상입니다. 실내에서 키우던 다육이를 갑자기 강한 햇빛에 내놓으면 연한 세잎이 타면서 생장점이 손상됩니다. 이 4가지가 대부분의 원인이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환경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4. 생장점 손상 후 나타나는 징후. 처음엔 변화가 아주 미묘합니다. 세잎이 작게 나오거나 가운데 잎이 오므라듭니다. 잎이 한쪽으로 비틀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앙 부분이 멈춘 듯 보이고 성장이 완전히 멈춥니다. 다육이가 갑자기 정지한 듯한 모습이 된다면 생장점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곰팡이균이 침투하여 조직이 썩기 시작합니다. 중앙이 검게 변하거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5. 생장점 손상 시 응급조치. 첫 단계는 물과 습도 조절입니다. 물주기를 중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는 살균 관리입니다. 황토분말이나 약한 살균제를 면봉으로 살짝 발라 곰팡이 번식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휴식 환경 제공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은은한 햇살 아래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건조하게 둡니다. 이 시기에 다육이는 스스로 조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빠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6. 회복의 신호자구의 등장. 생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다육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의 옆쪽에서 새로운 생장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구입니다. 자구는 다육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중심입니다. 아주 작은 싹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시 태어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자구가 커지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다육이가 자라납니다. 생장점이 사라져도 다육이는 끝까지 살아남으려 합니다. 이것이 다육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7. 회복을 돕는 환경관리. 생장점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1. 햇빛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부드러운 간접광이 좋습니다. 이 통풍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공기순환이 중요합니다. 산물은 흙이 완전히 마른 뒤 오전 시간대에만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복기에는 과도한 영양제보다는 흙의 통기성과 건조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맞춰지면 다육이는 스스로 새 중심을 만들어냅니다. 8. 생장점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생장점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도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줄기 속에는 잠재 생장 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포가 깨어나면 옆구리나 잎 밑에서 작은 싹이 돋습니다. 그 싹이 자라 새로운 생장점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 다육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때가 바로 다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구토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생장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예방입니다. 부른 잎 사이가 아닌 흙 부분에 주셔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통풍을 자주 시켜야 합니다. 해충은 미리 방제제를 사용하여 예방합니다. 강한 햇빛은 오전에만 보여주시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작은 주의가 다육이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10. 생장점이 주는 교훈. 생장점은 단순한 식물의 중심이 아닙니다. 다육이의 생명과 의지가 깃든 곳입니다. 그 작은 점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장점이 손상되었더라도
다육이는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요점 정리를 해볼까요? 1. 생장점은 다육이의 생명 중심입니다. 이 손상의 원인은 충격, 과습, 해충, 햇빛 화상입니다. 3. 회복은 자고 생성, 휴면 회복, 절단 유도로 가능합니다. 4. 관리의 핵심은 비통풍 건조 유지입니다. 5.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줄 때마다 달라지는 다육이의 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다육이와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육이의 감정과 색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와 신호를 읽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비니 정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다육이 초보 탈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계절을 심고 다육이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다음 편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육이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 초보 탈출 14편. 물 줄 때마다 달라지는 다육이의 표정. 안녕하세요. 다육이 초보 탈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가장 헷갈리고 또 실수가 잦은 주제인 물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다육이라도 물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다육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는 방법까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육이에게 물은 생명선입니다. 다육이는 사막처럼 건조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속에 물을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주느냐보다 언제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을 잘 주면 잎이 통통하고 탄탄해집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잎이 쭈그레지거나 반대로 물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다육이의 표정으로 상태를 알아보는 법. 물이 부족한 다육이는 잎이 살짝 쭈글쭈글해지고 끝이 아래로 처집니다. 색이 탁해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것도 갈증 신호입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받은 다육이는 잎이 단단하고 윤기가 돌며 잎 끝이 살짝 위로 들립니다. 이 두 모습이 다육이가 전하는 표정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수분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3. 아침 물이 가장 좋은 이유. 물을 주는 시간은 다육이의 하루 리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아침 햇빛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즉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햇살이 부드럽고 주변 온도도 너무 높지 않아 잎과 흙이 안정적으로 물을 흡수합니다. 또한 아침에 물을 주면 해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표면의 물기가 말라 과습이나 물운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너무 강한 햇빛 아래 물을 주면 생기는 문제. 하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대, 특히 한낮 11시에서 3시에는 직사광선 아래에서 물을 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잎에 남은 물방울이 햇빛을 렌즈처럼 모아 태우거나 젖은 잎이 고온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햇빛이 강해지기 전 아침 시간이 가장 좋으며, 만약 부득이하게 낮에 줘야 한다면 그늘진 곳으로 옮겨 잠시 식힌 뒤에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화상을 입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초보맘이 자주 하는 물주기 실수. 첫째, 날짜로 정해놓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3일에 한 번 같은 방식은 위험합니다. 다육이는 온도와 습도, 햇빛, 통풍에 따라 마르는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둘째, 조금씩 자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흙 표면만 적셔지고 아래쪽 뿌리는 여전히 마른 상태가 됩니다. 셋째, 해 진 뒤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통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잎과 흙에 남은 수분이 증발하지 못해 곰팡이나 물운병으로 이어집니다. 다육이는 매일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충분히 주는 것이 건강합니다. 6. 물이 부족할 때의 신호. 물이 부족할 때 다육이는
잎 끝이 말리고 색이 옅어집니다. 심하면 잎이 아래로 처지고 형태가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잎이 살짝 쭈글거릴 때 물을 주면 하루 이틀 만에 잎이 다시 탱탱해집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습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계절에 따라 다른 물 리듬. 봄에는 성장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흙이 충분히 젖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무름병이 가장 많은 계절이므로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만 주거나 단수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은 다육이가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입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물을 조금 줄여 색을 짙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은 대부분의 다육이가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활 환경마다 정답은 다릅니다. 물주기는 하루 몇 번, 며칠 간격처럼 정답이 정해진 관리가 아닙니다. 햇빛, 온도, 통풍, 화분의 크기, 흙의 배합 등 모두 다르면 물 마르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가며 내 다육이에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물 주는 방법. 초보맘을 위한 안전 습관. 물을 줄 때는 잎 위에서 붓지 말고 화분 가장자리 흙 부분으로 천천히 흘려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때 흙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는 흙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흙이 밝은 회색으로 변하고 화분이 가벼워졌다면 그때가 다시 물을 줄 시기입니다. 또한 물을 준 뒤에는 햇빛이 강한 곳으로 바로 옮기지 말고 잠시 간접광 아래에서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10. 물주기 도구도 중요합니다. 분무기보다 좁은 주둥이의 물조리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잎 사이로 들어가지 않고 뿌리로 바로 전달됩니다. 하월시아나 리톱스처럼 잎 사이가 좁은 다육이는 분무기 사용 시 잎이 썩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도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과습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 잎의 표정으로 배우는 물 타이밍. 잎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하면 충분한 상태입니다. 잎이 말리거나 힘이 없어지면 갈증 신호입니다. 잎이 투명해지고 무르면 과습입니다. 다육이는 말하지 않지만 잎 하나하나로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신호를 읽는 습관이 가장 정확한 물주기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의 기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공간, 햇빛 방향, 화분 크기, 통풍 정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육이의 리듬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직접 관찰하고 조금씩 조절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물은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아침 햇빛이 막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물주기 시간입니다. 사만낙 강한 햇빛 아래 물을 주면 잎이 탈 수 있습니다. 4. 과습보다 살짝 건조한 상태가 안전합니다. 5. 환경마다 다르므로 내 다육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6. 영상 내용은 참고 기준이며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육이 성장 정체기, 즉 멈춘 듯 보이는 이유와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빛, 흙, 물, 온도, 그리고 생장점의 균형 속에서 다육이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비니 정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초보맘들에게 따뜻한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육이는 느리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단단히 자라납니다. 오늘도 다육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